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이슈를 좀 맡겨볼까요? 중앙일보와 JTBC 그리고 홍석현 전 회장이 자유한국당의 그 대선 후보였던 홍준표 전 경남도지사를 이제 고소를 했습니다. 예. 명예훼손 혐의인데요. 홍준표 전 지사가 그 지난 18일 당대표 출마를 선언하는 그 기자회견 때 한 말이 이제 문제가 됐습니다. 예.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난 탄핵이나 대선 과정에서 보니 신문과 방송을 갖다 바치고 조카 구속시키고 청와대 특보자리 겨우 얻는 그런 언론도 있더라. 여기서 조카가 이제 이재용 그 부회장 얘기하는 거죠? 모르죠. 왜냐하면 사실 이게 주어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의 조카인지 네. 어떤 누구의 신문과 방송인지 이게 빠져 있는데 네. 보면은 이제 당연히 뭐 그렇다고 봐야 네, 되겠죠. 홍석현 전 회장을 이제 지칭한 것을 봐야 되겠죠. 네. 뭐 홍석현 전 회장은 물론이고 그 중앙일보나 그 JTBC로서는 그 발끈할 수밖에 없는 발언이었는데요. 홍준표 전 지사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발언을 했는지 그 맥락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점부터 짚어볼까요? 자, 홍준표 전 지사의 이런 그 발언의 기획 의도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하는 점이죠. 네, 홍준표 전 지사 이 막말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의 그 거침없는 막말, 단순 실수나 실언인 경우는 뭐 거의 없습니다. 나름 치밀한 계산 속에서 나온 막말인 경우가 많은데요. 이 대선 때 그 대표적인 게 그 설거지 발언입니다. 하늘이 정해놓은 것인데 여자가 하는 일을 그 남자에게 시키면 안 된다. 이 설거지는 그 여성의 몫이다. 이렇게 발언을 해서 결국은 그 대선 후보 토론회장에서 이제 사과까지 했지만 예. 그러나 아주 이 발언을 아주 즐겼죠. 네, 이 남성주의 경향이 강한 보수적인 표심을 겨냥한 발언이었다. 이제 이런 해석을 낳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그 마찬가지입니다. 이 발언이 나온 날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당대표 출마 그 기자회견 자리였는데 이 작심하듯 쏟아내는 발언이었습니다. 같은 말을 무려 그 두 번이나 했다고 하죠. 중앙일보와 그 JTBC를 정조준했는데 이런 말도 했습니다. SBS만 행복하고 KBS, MBC는 요즘 힘들 것이다. 중앙도 행복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지난번 그 ABC 옆에 유료부수 조사를 보니까 이 조동중으로 이름이 바뀌었더라. 서열이 바뀌었더라. 이러면서 그 중앙일보를 이제 그 깎아내리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그 중앙일보와 그 JTBC를 그 디스한 것인데요. 그러면서 결국 그 정권에 그 잘 보이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니냐. 홍석현 전 회장이 그 특사로 간 것이 바로 그 증거다. 이제 이런 말을 한 셈이죠. 왜 중앙일보와 JTBC를 타깃 삼은 걸까요? 네, 그게 일단 당대표 선거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지 않았을까 이런 추정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 자유한국당 지지자들의 그 성향을 보면은 여전히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탄핵에 그 반대한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죠. 대선 때 그 24.03%를 이제 득표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런 그 탄핵 반대 지지 세력의 지지 때문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중앙일보와 그 JTBC가 문제 삼고 나서자 내가 한 말 가운데 어디에 그 중앙일보, JTBC, 홍석현 전 회장이란 말이 있더냐 이러면서 곧바로 그 방어막을 치고 나온 것도 사전에 그 상당히 그 치밀하게 준비된 발언이 아닐까 싶은데 이 바로 그 탄핵 반대 세력에게는 이 중앙일보 특히 그 JTBC가 이제 말하자면 이 감정의 선을 자극하는 이 키포인트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말이 안 되는 게 지금 특보 얘기가 나오잖아요. 청와대 특보 2명밖에 없었어요. 문정인 교수하고 홍석현 전 회장하고. 그렇죠.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이건. 그렇죠. 이제 그 중앙일보나 그 JTBC 주장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 초등학생 정도의 그 독해력만 있어도 그 다 알 수 있는 일인데 홍준표 전 지사가 굳이 그런 꼼수로 이 책임을 좀 피하려는 것을 보면은 이 기가 막힐 따름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게 됐는데요. 예. 그러자 이제 홍준표 전 경남도지사가 이 들고 나온 것이 바로 언론 자유의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무슨 언론 자유를 말하는 겁니까? 네. 지금은 그 1인 미디어 시대이고요. 이 자신과 같은 개인도 언론의 그 자유가 있다. 그런데 그 거대 언론이 나서서 이 개인의 그 정치적인 판단을 봉쇄하기 위해서 사과와 그 법적 조치 운운한다. 이러면서 이제 반격을 했습니다. 네. 저는 이제 그 홍준표 전 지사가 이 개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지도 좀 의문이긴 한데 말이죠. 또 그 대통령 특보를 맡는 등 이 권한유착의 의심을 살 수 있는 사주에 부적절한 그 처신을 제작한 것인데
발끈하는 것은 유감스럽다고 오히려 그 반박까지 했습니다. 아니 뭐 헌법에 표현의 자유가 보장이 돼 있으니까 그거를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사실관계는 분명히 하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네, 물론 이제 그 홍석현 전 회장의 그 동의 없이 청와대가 그 일방적으로 홍석현 통일외교안보특보를 이제 그 지명을 발표를 했다는 게 그 중앙일보 측의 주장이고요. 청와대도 결국 이를 취소를 했지만 그러나 그 청와대가 특보로 그 이제 발표를 한 것만은 사실이죠. 어쨌거나 이 홍석현 전 회장의 그 행보, 이 정치적인 오해를 살 수 있는 여지가 뭐 전혀 없다고 이제 말할 수는 없겠는데요. 그렇지만 이 중앙일보나 JTBC를 정권에 갖다 바쳤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것은 그 중앙일보나 JTBC의 그 보도가 그동안 그러한 그 편향성을 보여야 되는 건데 그걸 입증할 자료나 이런 것들은 그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어쨌든 이 같은 발언은 그 이들 언론의 그 신뢰성을 그 결정적으로 좀 그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력 정치인이 함부로 그 뱉을 말은 아니었는데요. 이 정치인이 그 언론을 그 적대시하는 것은 거의 뭐 자멸적 그 자충수나 마찬가지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얼마 전 청와대와 그 새누리당이 보였던 행태이기도 했었죠. 조선일보 얘기하는 겁니까? 맞습니다. 네. 이 TV조선이 그 최순실 게이트를 그 본격 보도하던 때였고요. 이 조선일보가 그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그 처가 부동산 그 넥슨 매각 의혹을 이제 보도를 하면서 우병우 전 수석을 그 정조준했던 때이기도 했죠. 예. 그러자 이제 그 청와대에서 그 익명의 고위 관계자가 이 조선일보를 부패 기득권 세력이다. 이렇게 좀 비난하고 나선 적이 있었죠. 예. 그러니까 이제 김진태 당시 그 새누리당 의원이 이 대우조선 해양 비리에 연루된 언론인은 바로 조선일보의 그 송영 주필이었다. 이렇게 폭로를 하고 결국 그 구속까지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었죠. 그러나 이제 그 결말. 구속이 됐었다고요? 송영 주필이? 네. 구속은 안 됐던가요? 네, 구속은 안 됐고 불구속 기소가 불구속 기소가 됐었죠. 네네. 네. 네, 맞습니다. 이 불구속 기소가 됐었고 이제 그 관련자가 이 구속 기소가 됐었죠. 어쨌든 그 결말은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탄핵으로 이제 그 결론이 났는데요. 자, 홍준표 전 지사와 중앙일보의 사태 과연 그 끝은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고소를 했다고 하니까 법원이 결론을 내려주겠죠. 네. 근데 벌써 뭐 홍준표 전 지사는 좀 걸려있는 사건이 또 하나 있죠. 네. 대법원 판결이 언제 나올지 그것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은 기약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자 시사평론가 백병규 씨였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는 GH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니요. 안녕하십니까? 아니요. 아, 저도 뭐 그다가 안녕한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뭐 때문에 나라 걱정. 저런 안지나 사나 나라 걱정. 걱정을 사서 하시는 스타일이세요? 사긴 사는데 내 돈은 사진 않고. 그게 생활의 지혜지. 그러니까. 특히 그 MB님 어떤 걱정을 사셨어요? 안보. 안보가 너무 안 보이지 않느냐. 응? 이럴 땐 우리가 좀 더 확실하게 안보몰이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색깔론 해가지고. 그래도 하긴 하던데. 잘 안 맥히잖아. 정 같질 않아. 그 우리 식구들한테 좀 더 세게 해보라고 조언 좀 해주세요. 그 군복 입고 당사 출근 안 할까? 좋다. 이 결연한 의지도 보여주고. 와, 그 좌로 굴러 우로 굴러도 한 번씩 하고. 낮은 보복도. 낮은 포복 딱이지. 이 낮은 포복을 해야 발목을 잡자. 발목 잡기 딱 좋은데. 아하. 전부 엎드려! 엎드려! 자, 이제 눈앞에 보이는 모든 것들의 발목을 잡는다. 실시! 실시! 저기 여보세요. 예? 왜? 내 발목이야. 눈앞에 보이는 거 다 잡으려면. 아무리 그래도 피하 식별을 해야지. 에이, 피하는 뭔데요? 어머나. 왜? 근데 요즘 우리가 그런 게 어딨어. 잠깐씩 자나봐. 그럼 얘기하 자꾸 보는 거지. 엎드려 잤지, 지금 잠깐. 순간, 예. 잠깐, 몇 번 보니까 했습니다. 눈이 이렇게 까대니 똑같이 잠들더라고. 배가 다니까. 그러니까. 그래, 무슨 말 하려고 그런 거예요? 아니, 요즘 우리가 그런 게 어딨습니까? 일단 자꾸 보는 거지. 그래, 그건 또 그래. 협치하라 그랬는데, 너는 했냐? 그럼 또 할 말이 없잖아? 난 요즘 그게 제일 웃겨. 응. 우리가 요즘에 한창 밀고 있는 캐치프레이즈. 지금 이게 나라냐? 우리 재활용 끝내주지. 아니, 어떻게 그걸 다 주워 쓰냐? 엄청 주웠어. 불통, 오만. 우리가 전부 들었던 얘기들 그대로 다 수다 다 갖다 써. 아니, 무슨 넉마도 아니고. 넉마야. 그래, 지금 우리 당 식구들이 이게 지금 나라다운 나라냐? 그랬더니 국민들이 그래! 재밌다. 응. 재밌지? 할 말 없지 뭐. 그러니까 아유, 예, 발목을 지금보다 좀 더 많이 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해야 됩니다. 우리 당 식구들 너무 안일하게 하지 말고 정신무장, 재무장하고 덤벼 드셔야 됩니다. 막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좀 엎어진 김에
엎어져 있구나, 아직. 예. 내 너무 말편해. 엎어진 김에 정신무장하자는 의미로 한번 굴읍시다. 나 안 굴러봤는데. 아, 나는 굴러봤겠나. 그럼 굴러봐요, 그럼. 잘 굴러! 저 이빨, 아니. 치아는 반드시 활짝 보여야 됩니다. 자세 좋고, 우러 굴러! 이거. 뭐, 이 정도면 굴을만 하네. 나도 이제 처음 굴러보는데, 나 체질인가 봐. 그럼 말뚝 박든가. 어떻게 박는지 몰라. 말뚝도 이 광대뼈에다가 갖다 대봐요. 에이, 갓대대는 아니지. 왜 자꾸, 왜 그러는데. 일부러 그런 거지. 틸라고. 여기 오른쪽 광대뼈에다가 응. 이렇게 딱 갖다 대봐요. 그건 개머리판이고. 아니지. 아이고, 광대 나갈 뻔했으면서, 이거. 교관한테 말이 많다, 지금. 훈련병 몇 번이야? 503번입니다. 깨알 같다. 그치요? 잘 친다, 깨알 개그. 네,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 너무 독했어. 도끼 좀 빼야 돼. 오늘 많이 뺀 것 같은데. 더 빼야 돼. 더 빼고 그냥 히더 개그. 이런 거 가야 돼. 네, 부담 없고 좋지, 뭐. 자, 프라그pepe기 실시! 후렴에 맞춰 복창합니다. 하나에 내가 왜 그랬을까? 둘에 예전엔 안 그랬는데, 예전에도 그랬어요. 썼나? 네, 그랬지. 나 예전에 비해서 많이 좋아진 건데. 많이 좋아. 그래도, 자, 그러면은, 자, 먼저 시작을 아니, 해볼까? 근데 왜 자꾸 명령지를, 응? 미안합니다. 바꿔서 해요. 네, 하세요, 그럼. 훈련병 번호 몇 번 하실래요? 번호? 예. 난 단위 좀 높은 걸 센 걸 해야지. 22조 훈련병. 예! 전방을 향해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을 힘차게 외칩니다. 실명돼도 돼? 안 되지. 그럼 이걸로 외칠게. BBK! 그만. 그것 때문에 보극하고 나오신 분, 그분 요즘 SNS 시작했다? 그분도 할 말 많을 것 같은데. 앞으로 어쩌지? 뭘 어떻게 해요? SNS 시작했으면 댓글 달아주시고 그러면 되지. 댓글. 안녕, 반가. 나 MB야. 너의 SNS는 정말 읽을거리가 풍부하구나. 비공개로 바꿔놓고 나랑 둘이서만 주고받고 그래 공유하면 안 될까? 이런 식으로. 그러시든가 뭐 그건 알아서 하시고요. 그럼 그리고 그분 따위면 또 기각되더라. 예. 살아있네. 예, 뭐 살아있는 게 어디 한둘입니까? 예, 내가 볼 땐 검찰 내부에도 우리 우전수석 라인들 아직 많이들 살아있고 뭐 다 그런 거지. 그건 모르는 거지. 확인 안 된 사항 함부로 얘기하지 마시고. 왜 이런 식으로 할까? 참 큰일 날 사람이네. 이제 밥이나 먹읍시다. 정신재무장으로 몇 번 굴르고 났더니 한 방에 허기가지네. 그래요. 이거. 그럼 맛있게 드시고요. 우리 식구들한테도 정신무장 단단히 해서 더 열심히 반대를 외치달라고 아낌없는 조언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랬습니다. 예. 자, 그럼 가보겠습니다. 많이 드시고. 예, 저는 나서 밥 먹어야 때 되니까.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이슈를 좀 맡겨볼까요? 중앙일보와 JTBC 그리고 홍석현 전 회장이 자유한국당의 그 대선 후보였던 홍준표 전 경남도지사를 이제 고소를 했습니다. 예. 명예훼손 혐의인데요. 홍준표 전 지사가 지난 18일 당대표 출마를 선언하는 그 기자회견 때 한 말이 이제 문제가 됐습니다. 예.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난 탄핵이나 대선 과정에서 보니 신문과 방송을 갖다 바치고 조카 구속시키고 청와대 특보자리 겨우 얻는 그런 언론도 있더라. 여기서 조카가 이제 이재용 부회장 얘기하는 거죠? 모르죠. 왜냐하면 사실 이게 주어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의 조카인지 네. 어떤 누구의 신문과 방송인지 이게 빠져 있는데 네. 보면은 이제 당연히 뭐 그렇다고 봐야 네, 돼. 한 것인데요. 그러면서 결국 그 정권에 잘 보이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니냐. 홍석현 전 회장이 그 특사로 간 것이 바로 그 증거다. 이제 이런 말을 한 셈이죠. 왜 중앙일보와 JTBC를 타깃 삼은 걸까요? 네, 그게 일단 당대표 선거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지 않았을까. 이런 추정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 자유한국당 지지자들의 그 성향을 보면은 여전히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탄핵에 그 반대한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죠. 대선 때 그 24.03%를 이제 득표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런 그 탄핵 반대 지지 세력의 지지 때문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중앙일보와 그 JTBC가 문제 삼고 나서자
내가 한 말 가운데 어디에 그 중앙일보 JTBC 홍석현 전 회장이란 말이 있더냐 이러면서 곧바로 그 빤. 예. 그러나 아주 이 발언을 아주 즐겼죠. 네, 이 남성주의 경향이 강한 보수적인 표심을 겨냥한 발언이었다. 이제 이런 해석을 낳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그 마찬가지입니다. 이 발언이 나온 날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당대표 출마 그 기자회견 자리였는데 이 작심하듯 쏟아내는 발언이었습니다. 같은 말을 무려 그 2번이나 했다고 하죠. 중앙일보와 그 JTBC를 정조준했는데 이런 말도 했습니다. SBS만 행복하고 KBS, MBC는 요즘 힘들 것이다. 중앙도 행복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지난번 그 ABC 옆에 유료부수 조사를 보니까 이 조동중으로 이름이 바뀌었더라. 서열이 바뀌었더라. 이러면서 그 중앙일보를 이제 그 깎아내리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그 중앙일보와 그 JTBC를 그 뒤상어막을 치고 나온 것도 사전에 그 상당히 그 치밀하게 준비된 발언이 아닐까 싶은데 이 바로 그 탄핵 반대 세력에게는 이 중앙일보 특히 그 JTBC가 이제 말하자면 이 감정의 선을 자극하는 이 키포인트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말이 안 되는 게 지금 특보 얘기가 나오잖아요. 청와대 특보 2명밖에 없었어요. 문정인 교수하고 홍석현 전 회장하고. 그렇죠.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이건. 그렇죠. 이제 그 중앙일보나 그 JTBC 주장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 초등학생 정도의 그 독해력만 있어도 그 다 알 수 있는 일인데 홍준표 전 지사가 굳이 그런 꼼수로 이 책임을 좀 피하려는 것을 보면은 이 기가 막힐 따름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기도 했는데요. 예. 그러자 이제 홍준표 전 경남도지사가 이 들고 나온 것이 바로 홍석현 전 회장을 이제 지칭한 것으로 봐야 되겠죠. 네. 홍석현 전 회장은 물론이고 그 중앙일보나 그 JTBC로서는 그 발끈할 수밖에 없는 발언이었는데요. 홍준표 전 지사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발언을 했는지 그 맥락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점부터 짚어볼까요? 자, 홍준표 전 지사의 이런 그 발언의 기획 의도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하는 점이죠. 네, 홍준표 전 지사 이 막말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의 그 거침없는 막말 단순 실수나 실언인 경우는 뭐 거의 없습니다. 나름 치밀한 계산 속에서 나온 막말인 경우가 많은데요. 이 대선 때 그 대표적인 게 그 설거지 발언입니다. 하늘이 정해놓은 것인데 여자가 하는 일을 그 남자에게 시키면 안 된다. 이 설거지는 그 여성의 몫이다. 이렇게 발언을 해서 결국은 그 대선 후보 토론회장에서 이제 사과까지 했지만